상대방이 요구하는 주장을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런 주장에 숨어 있는 숨은 의도 또는 욕구를 인터레스트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인터레스트를 이해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례를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버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에서 보면 바게닝 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를 생각해보고 협상 상황에서 서로의 이슈를 맞교환하게 되는데 이런 맞교환을 레버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맞교환을 통해서 쌍방이 유익해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성공적인 구매 협상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바게닝 믹스를 협상에서 준비하고 상대방의 바게닝 믹스를 이해하고 서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상대에게 주고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상대방에게서 받는 행위입니다. 윈윈 협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협상의 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략이라는 것과 전술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실 협상 전술에 대해 찾아보면 너무 다양한 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협상 과정이 아니고 구매 공급관리 기본에서는 기본적인 전술들을 소개하는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은 숫자로 안심시키기는 영어로 퍼니머니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되는 것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10톤의 자재를 거래하면서 이번 거래에서 3억 원을 깎아주세요 라는 표현하고요. 킬로그램당 3만 원만 깎아주세요 라는 표현의 느낌은 서로 다르죠. 근데 사실 같은 금액이에요. 두 번째 협상 전술은 제한된 메뉴입니다. 영어로는 그대로 리미티드 메뉴입니다. 협상에서 사전에 계산된 몇 가지 제한된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법이죠. 상대방이 그 선택지 범위에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으로 돌림이라는 전술인데 영어로는 보기라고 합니다. 이 전술은 꽤 유명한 협상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했다가 그러한 요구를 양보하는 것처럼 하고서 사실 내가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술은 자신의 제한된 결정의 범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법으로서 쓰여집니다. 협상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요구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협상 전술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술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그 활용에서 자연스럽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무 교육보다 제 경우에는 구매 협상 교육 과정이 특히 재미있습니다. 이런 실전 교육을 교육 과정에서 대부분 롤플레이 형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협상 교육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협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면 협상은 기술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예술의 영역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협상은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의 생각은 학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타고나는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협상을 유난히 잘하는 동료나 선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협상의 달인들의 협상 능력을 단지 개인의 협상 능력이 아니라 회사, 조직의 역량으로 바꾸는 것을 협상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상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협상에서의 초보자도 체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협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협상 프로세스는 당연히 계속적인 수정과 발전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협상 준비에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점검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누락되는 요소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체크리스트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에는 반드시 협상의 결과를 다시 돌아보는 협상 결과 피드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회사는 협상을 하면서 협상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구매 협상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소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공급 관리 핵심 역량으로서 글로벌 소싱은 구매 및 공급 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그 역할에서의 전문성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소싱의 중요성만큼이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살펴볼 글로벌 소싱의 전략적 고려사항의 첫 번째는 지역적, 문화적으로 상거래 관습과 법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재에서 예로 들고 있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일본에서는 노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적, 문화적 차이에는 상거래 전반에 요구되는 관계와 협상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체면이라는 요소까지 비즈니스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바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소싱의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싱 시 총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비교적 낮은 노동력이라는 경쟁력만을 고려한다면 생산 원가를 제외한 재고 유지 비용, 물류 비용,
원재료 구입 비용 등 기타 관리 비용 등에서 오히려 글로벌 소싱의 총 원가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LCC라고 부르죠. Low Cost Country 소싱에 간과하기 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 환경이 불안한 신흥국에서의 생산과 조달은 예상하지 못한 정치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자는 랜디드 코스트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국가에서 구매자 국가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의미로 총 비용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자를 고려한 설계입니다. 혹시 업무를 하시면서 DFSS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Design for Six Sigma의 약자입니다. 즉, 식스 시그마 혁신 활동을 고려한 디자인이란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DFGS는 Design for Global Sourcing을 의미합니다. 공급자의 제조 능력의 수준과 제조 공정에서의 공급자 국가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생산 과정에 과도한 자동화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제조자 국가에서의 글로벌 소싱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자와 지적 재산권 이슈에 대해 알아보면 특정 국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 재산권이 소싱 전체의 영역에서 공유되고 협력되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공급사설의 구성원들이 특정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글로벌 소싱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민감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인 표절 및 모방의 용이성 하고 지적재산권의 민감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보면 표절 및 모방의 용이성이 쉬운데 지적재산권의 민감도가 높다면 핵심적 고려 영역에 속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민감도가 낮으면 이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만약에 표절 및 모방의 용이성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의 민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지적재산권의 민감도가 낮다면 글로벌 소싱이 증가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글로벌 공급자를 선택하는 체계적인 카테고리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싱에서 필연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해야 하는 무역의 요소로서 신용창, 인코텀즈, 품목 분류, 그리고 관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장은 상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역 거래에서 공급자와 구매자가 은행이라는 신용기관을 매개로 대금 지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의 규모가 좀 크고 글로벌하게 오퍼레이션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장에도 그 신용을 빌려 쓰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규모가 큰